자, 이제 두 번째, 지난 한 주에 또 빼놓을 수 없는 주목할 만한 경제 이벤트, 모두가 알고 있는 그 인물이 등장을 했죠, 제대로.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취임식 날 과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가 세계가 숨을 갖다가 죽여가면서 네. 그 취임식을 갖다가 바라봤죠. 그래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원래 취임식 첫날에 한 100여 건의 행정명령에 사인을 하겠다라고 네. 사실은 했는데 한 40여 건에 일단은 머물렀어요. 예. 그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시장을 혼란스럽게 할 내용은 일단 피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을 지금 현 상황에서 가장 혼란스럽게 할 내용은 무차별적인 관세 부과겠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일단 한 발 물러선 모습을 일단 보였습니다. 네. 가령 뭐 캐나다나 멕시코에 대해서 25%의 관세를 갖다가 2월 1일에 부과할 것을 생각 중이다, 고려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중국 역시 60% 관세를 갖다가 공언을 해왔지만 10% 정도의 관세를 2월 1일에 역시 네네. 부과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보편 관세에 대한 언급은 일단 하나는 없었고요. 두 번째 이제 특징은 뭐냐면 기술주는 좋을 거라는 걸 갖다가 이 양반이 몸으로 보여줬습니다. 왜 그러냐면 취임식 당일에 바로 가족들이 앉고 그 뒤를 바로 정치인들도 아니고 네. 테크 기업들의 수장들이 다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어요. 가령 뭐 메타, 그다음에 아마존, 구글, 테슬라, 애플, 틱톡 CEO들이 바로 그 뒷줄에 앉아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테크 기업에 대한 걸 갖다가 얼마나 그 귀중하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이걸 갖다가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자기 임기 내에 추진할 건지 이걸 갖다 간접적으로 보여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부분을 갖다가 굉장히 강조를 했죠. 이건 뭐 트럼프의 우선순위니까 에너지 비상 상태를 일단 선포를 했습니다. 네. 미국의 에너지 비상 상태인지는 이상해요, 뭐 저도 이해는 안 가는데. 셰일 혁명 이후로 뭐 많잖아요. 예. 드릴 베이비 드릴이라고 뭐 계속해서 외쳤는데 시초와 관련된 각종 규제를 풀었습니다. 가령 뭐 바이든 행정부에서 연안에서 시초 행동을 갖다가 금지시켰거든요. 네. 이걸 갖다가 다 풀었고요. 그다음에 액화 천연가스의 수출을 갖다가 신규 허가를 갖다 내주기 시작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때는 허가를 더 이상 안 내줬거든요. 네네. 이걸 갖다가 일단 내줬다는 거. 그게 이제 사실은 뭐 에너지 정책이 특히 전통의 에너지에 대한 어떤 그 집념, 뭐 트럼프의 집념 같은 걸 네. 이룰 수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예. 그 이민에 대해서도 뭐 구체적인 액션보다는 말이 앞섰죠. 뭐 대규모 추방을 갖다가 공언해 왔지만 사실 뭐 그런 얘기들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암호화폐에 관련돼서도 암호화폐를 우선순위에 든다는 신호는 일단 없었어요. 네. 암호화폐 그 가상자산을 갖다가 비트코인 이걸 갖다가 굉장히 뭐 강조를 했지만 네. 그거에 대한 얘기는 없었고 사실 어젠가요? 뭐 있었죠. 암호화폐에 대한 얘기는 있었어요. 네. 백악관에 그 실무 부서를 갖다가 만들겠다라고는 얘기했지만 네. 일단 뭐 미국을 갖다가 가상자산의 수도로 만들겠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단 취임식에는 일단 없었습니다. 네. 예. 이걸 갖다가 5가지 특징으로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제 얘기가 없다 보니까 취임 직후에 좀 떨어졌다가 네네네. 살짝 다시 올라가고 뭐 이런 네네, 분위기인데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암호화폐 행정명령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요거는 시점을 좀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 내각이 이 준비가 완전히 다 끝나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 뭐 지금까지 임명을 돼가지고 정식으로 활동을 개시한 인물은 국무장관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실무부서들이 사실은 없는 거 청문회가 계속 열려야 되는 거니까 네. 내각 구성이 완료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끝으로 다음 주에 주의 깊게 우리가 지켜봐야 할 경제 이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갖다가 그 어떤 협상의 도구로 이용할 거는 틀림없지만 관세 부과는 틀림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트럼프 재임 이제 트럼프가 취임을 했으니까요. 트럼프 재임 기간 중에 세계 경제는 과연 어떻게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걱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현재까지만 놓고 보게 되면은 약간 좀 부정적인 경제 지표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사실은 해상 운송료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요. 특히 이제 그 대표적인 지표죠.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올 들어서만 한 1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건 좀 이유가 있겠죠. 왜 그러냐면은 올해부터 트럼프가 취임하면서 대규모 관세가 부과될 걸 갖다가 미리 예상하고 네. 사실은 작년 12월에 그 미국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엄청난 재고를 쌓아놨습니다. 이미 벌써. 네네. 그러니까 작년 12월 달까지는 해상 운임이 요가 올랐겠죠.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는 사실 이제 그 관세 부과가 예상이 되니까 네. 그런 어떤 수요들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이 운임료가 자체가 내려가고 있는 거고요. 네. 더 나아가서는 사실 미국이 관세 부과를 하게 되면은 사실 뭐 다른 나라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뭐 캐나다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보복관세.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교역량이 줄어들 테니까 네네. 그 상하이 그 운임 지수는 계속해서 떨어지게 된다. 네. 이게 이제 첫 번째 어떤 지표가 될 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닥터 코퍼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네. 구리는 아주 중요한 그 경기의 어떤 선행 지표 역할을 합니다. 왜 그러면 이게
그 산업재로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잖아요. 이게 뭐 송전 여기뿐만 아니라 반도체라든지 모든 공산품에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구리 가격이 떨어지는 건 앞으로 경기가 좀 안 좋아질 거라는 걸 갖다가 사인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구리 가격 자체가 3개월 만에 한 6% 정도 하락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철광석, 리튬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23년 말에서 벌써 반토막 정도가 나 있는 상태인 거고요. 네. 국제 통화기금이 올해 이제 오늘 17일 날 1월 17일이죠. 세계 경제 전망을 갖다가 발표를 했는데 거기서 좋아지는 국가는 미국하고 중국 정도. 그리고 나머지 유럽, 신흥국, 선진국 할 것이 다 하락한다. 네. 이게 왜 그러냐면 트럼프 리스크 때문에 그렇다라고 일단 진단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뭐 반면 안전자산으로 불리는 이제 금값은 올해 들어서 사상 최고치를 갖다가 계속 경신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미국의 우선주의는 사실은 이게 단기적으로만 놓고 보게 되면 미국한테는 굉장히 우호적이에요. IMF가 전망을 했듯이. 근데 장기적으로 과연 이게 미국한테도 좋을 것이냐라는 거는 좀 의문의 여지가 있어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대표적인 이제 근린 궁핍화 전략이거든요. 네. 자기 나라만 잘 살고 나머지 나라를 못 살게 예. 하는 전략인데 이게 왜 이런 식의 분석이 가능하냐면은 달러 패권에 이게 지금 미국의 우선주의가 그렇게 좋은 행보는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기초 통화가 되려고 그러면은 첫 번째는 안정성, 두 번째는 유동성이 보장이 돼야 돼요. 그럼 21세기 초까지 미국은 유동성을 어떻게 풀었느냐? 달러 유동성을. 중동에서는 원유를 수입하면서 달러를 지급했고요. 아시아에서는 공산품을 수입하면서 막대한 달러를 네. 풀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흐름 자체가 지금 완전히 역전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은 중동에서 수입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달러를 받아들이고 그렇죠. 빨아들이고 있죠. 또 아시아에서는 지금 중국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계속 보호무역을 갖다가 강화를 하면서 과거처럼 막대한 공산품을 갖다가 수입하는 흐름 자체를 바꾸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다 그러면은 달러 유동성이 전 세계적으로 줄어들 수밖에는 사실은 없겠죠. 네. 그 얘기는 뭐 그래서 이제 달러 강세 현상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건데 이런 현상이 계속 유지가 되다 보면은 결국 빈자리를 유로화가 됐든지 위안화가 됐든지 반드시 채우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미국의 우선주의는 장기적으로 달러 패권을 갖다 위협하는 하나의 어떤 그 위협 요인이 될 수가 있다. 네. 미국이 이걸 갖다가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사실은 미국의 지금 우선주의는 미국한테도 장기적으로 놓고 봐서는 결코 등만은 되지 않을 거다. 네. 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편관세 언급은 없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근데 늘 관세에 관련된 정책에서 협상용 카드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착안을 해보면 네네네. 향후에 각 나라와 이제 협상을 통해서 네네네. 나라마다 차등 관세를 적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냥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아, 당연히 그렇게 예, 하겠죠. 그렇게 하겠죠. 무차별적으로 제가 생각하기 이럴 것 같아요. 어떤 한 특자를 갖다가 딱 하나 일단 꼽아서 네. 거기는 이제 무차별적인 공격을 합니다. 예. 이거 봐라,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걸 갖다가 어떻게 보게 되면 시범 케이스이죠. 이 시범 케이스를 갖다가 앞에 딱 놓고 다른 나라들과는 끊임없는 협상을 하는 거죠. 어떤 네. 특정한 사안이 부딪힐 때마다, 가령 뭐 유럽에서 미국의 테크 기업을 제재한다거나 할 때마다, 그럴 때는 야, 우리 너희들한테 그러면 엄청난 관세를 매길 거야라는 어떤 협상용 도구, 좋게 말하면 그 거칠게 표현하면 협박용 도구로 쓰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아주 알찬 세 가지 소식 살펴봤습니다. 자, 미국의 우선주의가 과연 4년 동안 어떻게 전개가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윤석천 이코스피어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